삼각형 마지막 파트는 내심과 외심, 그러니까 내접원과 외접원을 배우는 파트인데, 일단 여기는 순서는 내심이 먼저 나와 있죠. 내심이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려요. 여기 있는 삼각형 뭐 특별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각 세 개, 변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냥 삼각형이죠. 근데 이 삼각형 내부에다가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이런 원을 하나 그려낼 수 있어요. 강박증이 있어요?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아니 소용나요? 아니 저거를 그냥 해주시면 네, 이렇게. 네. 세 변에 모두 완벽히 이 한 변 AB와도 한 점에서 만나고 선분 BC와도 한 점에서 만나고 선분 AC와도 한 점에서 만나서 삼각형 내부에 딱 들어차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를 보통 접한다고 표현하는데 저 원이 삼각형 안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이 원의 이름을 내접원,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고 그 내접원의 중심, 여기 앞글자 내심, 그게 내심이에요. 내접원의 중심, 내심. 그럼 여기쯤에 있겠죠? 이게 내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고 정의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내접원이 뭔지만 아시고 그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내심의 성질이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정의는 별로 단어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성질 첫 번째, 원은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근데 이제 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을 찍는 작도법이 있어요. 이거 중1 때 배웠던 표현이죠. 작도법.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행동, 걔를 보통 우리가 작도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도법은 그냥 내심 어떻게 찍습니까? 라는 찍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놔야 나중에 외심할 때 안 헷갈려요. 작도법. 내심 어떻게 찍죠? 그러면 대충 내접원 그리고 대충 그러면 여기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찍는 방식은 이 내접원을 둘러싸는 삼각형 ABC가 있죠. 이 삼각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각형 ABC는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 A, 각 B, 각 C. 근데 그 삼각형 세 각을 2등분합니다. 세 각을 2등분. 이 각 A를 2등분. 이 각 B를 2등분. 이 각 C를 2등분해요. 그럼 이 각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얘를 그냥 점, 얘도 점이라고 합시다. 이 각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각과 이 각이 각 A와 각 B가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다른 표시로 XX. 여기 각 C도 2등분. 세모, 세모. 삼각형 세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여기를 보통 우리는 내심이라고 정의하고 보통 영어로는 안에 있으니까 I, 대문자 I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작도법은 뭐라고요? 삼각형 세 각의 무슨 선? 2등분선. 그것들의 교점. 삼각형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 혹은 두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라 해도 됩니다. 세 각이 아니고 두 각. 왜죠? 삼각형 두 각, A의 각의 2등분선, B의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을 나머지 각의 2등분선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는, 이 찍는 방식은 원래는 세 각의 2등분선이 맞는데 상황에 따라 두 각의 2등분선이 하셔도 됩니다. 아셨어요? 이게 찍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며요. 이제는 반지름의 관계를 봅니다. 반지름? 강의. 손에 뭐 묻었어요? 잘 보세요.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지름이긴 해. 근데 이렇게 긋는 게 지금 그림상 큰 의미가 있을까요?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여기다 긋는 거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럼 이렇게 긋는 거는 이것도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럼 어느 쪽으로 긋는 게 좀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쪽 끝점이 뭐냐면 선분 AB랑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만나는 점까지 선을 긋고 여기도 BC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여기까지 선을 긋고 여기 CA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여기다 선을 긋고 이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이왕 긋는 반지름이라면 제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보통 접점이라 불러요. 모르는 단어이긴 하지만 접점.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접점. 그럼 원의 반지름과 접점에서 이 선분 AB는 몇 도로 만나게 되냐면 90도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점과 선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90으로 만납니다. 그럼 여기도 점과 선까지 거리라 여기도 90으로 만나고 점과 선까지 거리라 얘도 90으로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얘도 반지름 R, 얘도 반지름 R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I에서 삼각형의 세 변까지 AB까지 BC까지 CA까지 이르는 거리가 내저번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여기 있는 교점을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D, E, F라고 한다면 반지름, 내저번 반지름 ID, IE, IF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라고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셨어요?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도법,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그 다음 반지름, 내심에서 삼각형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여기 써 있어요. 네. 그냥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이게 좀 이따 외심이라는 걸 배울 텐데 외심과 내심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말의 표현만 달라요. 그래서 아예 확 다르면 외우기가 편한데 좀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잘못 외우면 이게 짬뽕이 돼서 이상한 말을 막 학생들이 이거 두 개 막 섞어서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외울 때 확실히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니까 작도법과 반지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답 구하신 분 뭐뭐뭔가요? 응? 기억, 미음. 다른 분들? 기억, 미음. 약간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니, 기억 미음 아니에요? 아니, 말고 기억도 있죠. 아니, 근데 얘가 기억해가지고 기억 미음 기억 썼거든요. 아, 원래는 기억, 미음 했는데 옆에 있는 인선이가 비읍까지 쓰는 바람에 근데 얘가 살려까지 해줘. 결국은 베꼈다는 얘기네? 아니죠. 풀고 베꼈다는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풀고 나서 그냥 슬쩍 본 거죠. 그게 베낀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무슨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남의 걸 베껴놓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베낀 거 아니에요? 양심 없나? 물어본 거라니까요. 자, 봅시다. 여기, 야, 강의에 이제 베꼈다는 얘기 다 나왔어, 지금. 녹화하셨어요? 녹화 좀, 아니, 나도 몰랐는데 녹화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괜찮아. 네가 베꼈다, 내가 베꼈다 하면 얘기했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잖아. 네가 곽소연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잖아. 아, 녹화 안 하셨어요? 이름 얘기해버렸구나. 아, 괜찮아. 근데, 대한민국에 곽소연이 너 하나만 있지 않잖아. 아산에 있는 설화중 2학년 곽소연이라고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자, 점피가 삼각형 ABC의 내심인 걸 찾으랍니다. 진짜 녹화 네, 내심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내심은 이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헷갈리면 이렇게 원 같은 거 하나 좀 그려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원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해서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냥 놓고 푼다면 내심의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 이게 정의였고 두 번째 내심을 찍는 방식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었고 그 다음 반지름은 그 내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세각 이등분선의 교점. 일단 이 말부터 찾아볼까요? 내저번의 중심이란 말은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찢는 방식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각을 이등분했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요 각이 지금 이등분돼 있죠. 이 각이 지금 이등분돼 있잖아. 이 각도 반으로 나눠놨네요. 걔가 만나는 교점 P를 찍어놨죠. 그럼 이건 내심이 맞다. 비읍은 맞는 말. 이 말, 내심에서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거에 대한 표현이 여기 있죠. 내심에서 이 변까지 거리, 이 변까지 거리, 이 변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이것도 맞는 말. 됐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다른 자리에 앉힐까요? 네. 그럼 남은 건데, 남은 건 일단 그림 우리가 배운 정의를 우리가 배웠던 성질을 본다면 기억 비읍이 답인데, 혹시 또 나머지 있는지 봅시다. 니은은 이게 뭐냐면 세 선분의 중점을 이었어요. 나중에 배울 텐데 세 선분의 중점, 그 중점을 이은 선분, 중점을 이은 선분, 중선.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보통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는 이게 만약 내심이라면 내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내용은 좀 약간 다르죠? 꼭지점까지가 아니고 변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게 외심에 대한 성질이에요. 얘도 이거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수직으로 만난다. 의미 없어요. 수직으로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각이 이등분돼서 만나는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 관계 없는 거고. 그럼 여기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는 저 내심에 대한 성질 중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란 말은 없죠. 이것도 알고 보면 외심에 대한 성질이에요. 지금 문제 정답은 네, 다 틀리셨네요. 네, 기역 비읍이 정답입니다. 기역 미음 비읍이라며 아니었어요? 아, 인선이 기역 비읍이었어요? 아. 네, 50대 50. 1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어허, 네. 봅시다. BDI. 요렇게죠? BEI. 요렇게요. 얘네는 합동이다. 합동입니다. 아, 뭐예요? 맞아요. 그럼 무슨 합동일까요, 그럼 도대체? 이건 다 됩니다. 다 돼요. RHA도 되고, RHA를 본 거는 직각, 빗변 길이 공통, 내심이니까 각이 이등분돼 있겠죠. 그러니까 RHA도 돼요. 근데 RHS도 됩니다. 왜요? 직각, 빗변, 그 다음에 S는 내심에서 삼각형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 같아요. RHS도 돼요. 둘 다 됩니다. 어쨌든 합동이 성립한다. 그 다음은 2번 IA 이 길이와 IB 이 길이 같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세 변까지 세 꼭점까지 같은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IDI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맞아요. 예, 이건 맞아요.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다음 AD와 AF 같나요? 맞아요. 네, 이건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했잖아. 얘네도 합동, 이것도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인 변의 대응변이라 이 길이는 같은 게 맞습니다. 다음 FCI 이 각. 다음은 ECI 이 각이 같은 각이에요? 네, 네 각이 이등분되니까 이것도 같은 각. 마지막 AFI 이 도형과 CFI 이 도형이 같은 도형이에요? 아니요. 얘랑 합동이에요. 이거는 합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배우는 외심에서는 얘네 둘은 합동인데 내심은 얘네 바로 옆에 있는 게 합동이에요. 이건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잘 맞추셨나요? 네. 각을 구하는 방식인데 저 처음에 있는 그림은 워낙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따로 추가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할게요. 내심은 내각이 이등분돼서 만들어진 교점이라고 했죠. 안에 있는 내각, 안에 있는 각을 반씩 나눠요. 그럼 만나는 교점에 내심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각, 그러니까 왼쪽 각과 오른쪽 각이 서로 같은 각이 되죠.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요. 그래서 점점 xx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문자식 처리가 그러니까 뭐 수학적 식을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xx. 얘네들은 같은 각이에요. yy. 얘네들이 같은 각입니다. zz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80이 되겠죠. 삼각형 세 각을 더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각 A는 x가 몇 번? 2번. 각 B는 y가 2번. 각 C는 z가 2번씩 더해진 거죠. 이해됩니까? 이걸 양변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돼요. 이게 공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게 x 하나, y 하나, z가 어딜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x는 위에는 각 A의 똑같은 두 개 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y는 왼쪽에 있는 각 B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z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각 C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 이건 위에도 괜찮고 밑에도 괜찮아요. 저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좀 이따 내심할 때는 이렇게 되면 공식은 똑같이 써지는데 위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공식만 알파벳만 외우시면 안 되고 알파벳은 좀 이따 외심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파벳 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는 두 개 중에 하나, 여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렇게 각 두 개 중에 하나씩 더하면 90이 된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표현. 이 그림이 그런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 써진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있고 그 내부에 내심이 있는데 내심과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는 나머지 꼭지점 A가 가지고 있는 각 A죠? 여기 스몰 a. 그 각에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저기 BIC라는 각의 크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글로 써드리면 뭐냐면 90 플러스 윗각의 반이라는 뜻이에요. 90 플러스 윗각의 반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외우셔야 돼요. 90 플러스 윗각의 윗각이 뭐예요? 그러면 이 내심이 바라보는 각의 위에 있는 각.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90 플러스 윗각의 반. 그래서 저 내심으로 벌어지는 각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그림이 너무 조그매서 이 그림을 따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네. 배운들이 뭐 하죠? 각의 이등분선을 긋고 각의 이등분선을 긋고 각의 이등분선을 걷다고 칠게요. 만나는 교점에 I가 있는 겁니다. 여기 I가 있어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인데 자 실례 안 된다면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면 이 각이 X일 때 이 X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각이죠? A 플러스 B. 이해됩니까? 삼각형 외곽성질. 바로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한 외곽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 각 A를 반 나눴죠? 여기를 스몰 a, 스몰 a라고 합시다. 각 B를 당연히 반 나눴겠죠? 내심이니까 스몰 b, 스몰 b. 각 C를 반 나눴으니까 스몰 c,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쪽 선이 있죠? A, I를 잇는 이 선에 연장선을 그어요. 좀 더 긋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더. 좀 더 긋고 이쪽을 봅니다. 요 삼각형을 보세요.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이 삼각형 ABI의 요 I 옆에 있는 외곽이죠.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두 개각,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B라고 써지면 이해되시나요? 이제 오른쪽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그럼 여기는 이 각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 빼고 나머지 얘랑 더한 A 더하기 C라고 써지면 이해되세요? 그럼 따라서 각 BIC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BIC 이 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얘랑 더하라는 뜻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인데 덧셈은 자리를 좀 바꿔도 괜찮잖아요? A 더하기 B는 놔두고 여기 C와 A의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렇지? 근데 여기 있네요. 이게 뭐예요? 아까 잠깐 했잖아.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더하면 몇 도라고 했죠? 90도. 그럼 90 플러스 A인데 이 A가 누구예요? 위에는 전체 각 A의 반이잖아. 반. 90 플러스 각 A의 반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수업 때 이렇게 써드렸죠. 90 플러스 윗각 A의 반.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90 플러스 윗각 A의 반이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각 전체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과정을 이랬었고요. 삼각형 외곽성질을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두 개. 자, 다음 1번, 2번에 답을 구하시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각 A의 두 개 중에 하나, 각 B의 두 개 중에 하나, 각 C의 두 개 중에 하나. X 더하기 42 더하기 22 하면 몇 도? 90도가 된다. X는 이거 두 개 합치면 64도. 이거 64도를 뺀다. 남는 거는 26도. 각 X는 26도가 된다. 그럼 각 X가 26이니까 당연히 각 A의 크기는 26의 2배, 52도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만약 각 A를 구하라면 큰 A를 구하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 그죠?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내심입니다.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90 플러스 윗각의 반 이런 뜻이에요. 그럼 90 플러스 윗각의 반 32도 합치면 122도 이렇게 해서 각 X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아 이거는 이 단원이 별표 3개 치세요. 이거는 중학교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표 하나는 무슨 의미죠? 중요. 별표 2개는 시험에 꼭 나와. 별표 3개는 너 모르면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이게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능에도 저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저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거의 안 쓰이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꼭 쓰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꼭 쓰이는 성질. 자, 얘는 뭐냐면 삼각형 내부에 내접원이 있고 그럼 당연히 내접원이 있으니까 내접원의 반증들이 있겠죠. 이랬을 때 기존에 여러분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면 공식이 뭐밖에 없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대신에 조건이 있죠. 밑변을 알아야 되고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까지 길인 높이를 알아야 된다. 밑변 높이를 알아야 삼각형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다른 조건은 삼각형 내부에 내접원이 있고 그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걔를 이제 책에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냥 R이라고 합시다. 그 두 번째, 세변 길이의 세변 길이 또는 세변의 합. 이거를 달리 말하면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삼각형 세변을 더하면 삼각형 둘레가 나오잖아요. 세변 길이를 각각 알든지 아니면 각각은 몰라도 세변의 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혹은 삼각형의 둘레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그 책에 나온 대로 보자면 저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2분의 1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AB, BC, CA의 합이 필요하다. 근데 도대체 이런 공식은 선생님 왜 나온 겁니까? 이거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공식입니까? 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ABI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BCI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CAI 넓이를 합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각형 ABI의 넓이를 구할 때 잘 보세요. 저기 그림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ABI의 넓이를 구할 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적용됩니다. 밑변은 여기가 밑변이죠. 선분 AB.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길이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내심에서 선분 AB까지 거리. 그게 내점 반지름 R인 거죠. 이거 R.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AB 곱하기 높이 R. 이해됩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진 않죠? 두 번째,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I,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걸 밑변으로 구해요. BC. 곱하기 높이, 높이는 I에서 BC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이 길이. 이게 누구냐면 내점 반지름입니다. R. 이렇게. 마지막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은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었죠. 여기 C, 여기 I, 여기 A, 여기 C, 여기 I.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걸 밑변으로 보는 거죠. 선분 AC. 곱하기 높이, AC가 바라보는 I에서 수직의 길이.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내점 반지름 R이네요, 얘도. 이렇게. 결론은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거를 하게 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알죠? 분배 법칙이라는 것.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서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Z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분배 법칙이지. 근데 분배 법칙은 반대로 나눠주는 것만 분배가 아니고 나눠줘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여기서는 왜 2 곱해져 있죠? 얘도 2 곱해져 있고 왜 얘도 똑같이 2가 곱해져 있나요?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공통이면 2 곱하기를 대표로 한번 빼내고 남아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가로 안에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구조죠? 2 곱하기 R, 2 곱하기 R, 2 곱하기 R. 2 곱하기 R이 다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데요? 분배됐기 때문이요. 2 곱하기 R이 공통적으로 분배됐기 때문에 어디다가? 가로 안에다가. 누구를? AB, BC, CA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도 괜찮고 AC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죠. 내접원이 있고 삼각형의 내접원 반지름과 세변 길이 또는 세변 길이 합이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이 공식이다.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혹은 삼각형의 둘레. 엄청 중요한 공간.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니네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보면 혹은 아니어도 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보면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를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야 알아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미리 알아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이번에 이거 봅시다. 두 번째. 이거는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했었죠?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거든요. 원밖에 한 점을 찍어요. 그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선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은 몇 개일까요?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은 이쪽으로 하나, 몇 개죠? 2개입니다. 이렇게. 원 밖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이걸 보통 뭐라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불러요.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접선. 그럼 원 바깥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야. 2개인데 끊어서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보기에도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같을까? 얼마 전에 여러분 직각삼각의 합동 조건 하지 않았나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중심에서 여기 만나는 한 점, 접점까지 이렇게 선을 반지름을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죠?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과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선분을 대고 긋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이게 무슨 합동일까? 직각, R.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근데 얘도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같은 변이네요. H. 그렇죠? 나머지 한 변 길이,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이건 왜 같죠? 반지름. 원의 반지름 원래 같은 거니까. 그래서 RHS가 성립합니다. 네, RHS가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그림에 따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합동인 대응변. 이해되시죠? 어떻게 쓴다고요? 원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과 이쪽 접점까지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는 4점원을 배우고 있는 도중이었잖아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을 둘러싸는 삼각형이 있죠. 그래야 얘가 4점원이 되는 거니까. 이 원을 둘러싸는 삼각형.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둘러싸는 삼각형. 됐죠? 왜, 선생님 굉장히 성격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 이런 거 잘 못,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자, 이게 A, 얘가 B, 얘가 C. 그럼 보세요. 이 점에서, 점 A, 삼각형 ABC 한 꼭점 A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죠? 좀 전에 말했잖아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합동인 도형의 대응변으로 서로 같아지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는 B에서 이번엔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다시 같아지죠. 얘랑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C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문제에서는 이거를 구하라고 됩니다. 여기 길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같은 변이니까. 그 여기 있는 변을 그냥 변 길이 표현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 변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C-X죠. C에서 X를 뺐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예요? 이게 C-X면 여기도 C-X죠. 같은 변이잖아요.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만큼 C에서 여기 X 빼면 이 길이 남죠. 그래서 C-X예요. 이 변의 길이가. 이제 얘랑 같은 거고.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얼마가 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X가 남죠. 근데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B-X면 여기도 B-X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랑 더한 것 B-X랑 C-X를 더하면 이랑 더하면 A가 됩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이쪽 x를 구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x를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를 더하면 마이너스 2x죠. 얘가 1로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나요. 그럼 여기다 b와 c를 더한가? b 플러스 c. a가 1로 넘어오죠? 마이너스 a. x를 구하는 거고 2x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럼 x는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 공식은 그냥 선택이에요. 기억하셔도 되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추천하자면 이것도 역시나 하던데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 풀 때 저걸 알고 있으면 변기리 구할 때 좀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 저걸 모르면도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만 계산하잖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자식을 통해서 변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있고 여기 삼각형 내부에 이런 원이 하나 있어요. 내저번이겠죠, 당연히. 이런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변 길이가 8이에요. 여기 있는 변 길이는 10이고 여기 있는 변 길이는 12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변 길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이게 x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x면 여기도 이만큼도 x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8-x. 근데 이게 8-x면 여기도 똑같은 변이 8-x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남죠? 10-x가 남죠. 아래 있는 10에서 x를 뺀결이니까 이게 10-x면 이쪽에서 이쪽 점에서 이쪽까지 거리, 이쪽까지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10-x가 남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서 8-x랑 10-x를 더하면 전체 선분 길이인 12가 되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 18-2x는 12가 되고 얘를 1로 넘기면 2x는 18-12, 6. 따라서 x의 변 길이는 3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길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얘 3이면 얘 5 남고 얘 5면 얘 5가 되고 얘 5가 되면 얘 7이 되고 얘 7이 되면 얘 7이 돼서 이 7 남으면 얘 3이 되고 얘네들 서로 같아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까 잠깐 뭐 했었죠? 이런 아까 공식 했었잖아요. 공식. 근데 그 공식이 뭐냐면 잠깐 보세요. 공식이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데 x를 구하시오라는 공식의 결론이 뭐였냐면 x 삼각형 3변 8, 10, 12 3변 중에 x가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가 x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3변 중에서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삼각형 2변 8과 10은 더한 다음에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12를 빼서 걔를 2로 나누면 x값이 바로 나와요. 3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18에서 11을 빼면 6이 되고 6을 2로 나누면 3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까 그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뭐 생각보다 좀 도움이 좀 빠르게 변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원 있고 이 변 길이가 뭐 12, 이 변 길이가 14, 이 변 길이가 16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이쪽에 x면 여기도 x가 돼서 x의 변 길이를 직접 구하시오. 그러면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16과 14는 더한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 길이 12를 빼서 2로 나누시면 30에서 10 빼면 18이 남고 걔를 2로 나누면 얘는 9가 된다. 이 변 길이 9다. 얘도 9다. 얘 9가 되면 여기 7 남고 얘 9가 되면 여기는 5가 남고 이게 5면 얘도 5가 되고 이게 7이면 얘도 7이 돼서 2를 더하면 12가 된다. 이게 정확히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유용한 공식이고 뭐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아까처럼. 자, 문제를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다 풀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밑변 높이가 아니고 삼각형 세변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4를 나오고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4 곱하기 세변 길이 합 11 더하기 13 더하기 12.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2가 남겠죠? 2 곱하기 이거 다 더하면 24에 11을 더하면 36.
그래서 72가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공식을 알아두면 바로바로 답은 나오지만 워낙 중요한 공식이니까 네,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제곱 반지름 3 곱하기 세변 길이 합 얘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25 25에 21 더하면 46 이렇게 약분하면 23이 남고 얘를 곱하면 69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둘레가 안 나와 있고 넓이가 나와 있어요. 아까 공식이 뭐였죠? 삼각형 넓이 45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4제곱 반지름 3 곱하기 세변 길이 합이 필요하죠. 그 세변 길이 합이 삼각형의 둘레라고 말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5 곱하기 45는 2분의 3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그럼 삼각형 둘레를 구하려면 곱하기 2분의 3이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 2분의 3을 지우고 반대쪽에 이 수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해야 삼각형의 둘레가 나오네요. 그럼 약분만 하시면 되겠죠? 약분하면 15 남고 15에다 1을 곱하면 삼각형의 둘레는 30cm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공식인데 아까는 4제곱 반지름 말고 삼각형 둘레를 알고 있었고 넓이를 몰랐잖아요. 이번에는 넓이를 알고 얘를 뭐 안 준 그런 문제니까 그냥 식만 잘 세우시고 빈칸만 잘 채우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 얼마인가요? 이 삼각형 ABC 넓이 구할 때 핵심은 여기 있어요. 각시. 각시가 90이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원래는 4저번의 반지름인 내심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4저번 반지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약분하면 4, 4, 6, 24 근데 이제 이거는 4저번을 이용하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위해서 푸는 거고 4저번 반지름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죠. 2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R이라고 합시다.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저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4.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로 정해진 거죠? 24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 4저번 반지름과 세변 길이 합을 통해서 넓이를 구했어도 똑같은 넓이 24가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12가 남고 12R이 24니까 따라서 R 값은 2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구할 수 있다? 좀 전에 선생님 이거 설명드리지 않았었나요? 여기 원밖에 한 점에서 이쪽 점까지 길이와 이쪽 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다고 했죠. 근데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쪽 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게 뭐가 되죠? 반지름이 돼요. 이 점에서 이쪽 선까지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일까요? 정사각형 아닐까요? 그렇지? 그럼 이게 R이면 얘도 R이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도 R이 되고 얘도 R이 돼요. 그거 좀 전에 구했던 그 내용 아닌가요? 또 선생님 좀 전에 기억해두면 좋을 거다라고 했던 거. 삼각형 세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쪽 점까지 길이와 이쪽 점까지 길이 서로 같은데 만약 그 점까지 거리인 R 값을 구하라면 R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두 변 길이 6과 8은 더한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 10을 빼고 2로 나누면 R 값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수직이라 가능한 겁니다. 수직이 않으면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려운데 수직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7. 이번에 x 변 길이는 13. 좋아요. 3번의 x 변 길이는 네? 11. 5. 잠깐만요. 네, 맞네요. 11. 잘하셨습니다. 자, 아니요.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책에 개념이 설명 안 돼 있거든요. 문제로만 나 있어서 아마 여기 뭐 집에 가서 과제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봅시다. 삼각형 ABC에, 자, 이거는 중요한 문제도, 이것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삼각형 ABC가 있고, 그 ABC에, 그죠? 여기는 ABC에 내심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내심을 지나며
아래에 있는 선분 BC에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준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그어주다 보면 이 I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ADE의 둘레 길이가 이게 누구의 길이와 같아지냐면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와 같아져요. 이거 책에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책에 써놓으세요. 여기 ADE의 둘레는 삼각형 양변 길이 있죠. 저 AB와 AC의 길이 합과 같아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이죠. 굳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여기서 핵심은 이 삼각형의 정체예요. 이 삼각형 이등변입니다. 이게 왜 이등변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심이잖아요. B에서 내심으로 선을 그으면 당연히 정의에 따라 성질에 따라 이 각이 이등분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점, 그럼 얘도 점이에요. 그리고 이 선분과 지금 이 선분이 괜히 평행하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평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 억각이 돼요. 근데 평행선에서 억각각이 서로 같으니까 얘 점이면 얘도 점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밑각 두 개 서로 같죠? 이등변이에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구조 여기도 그래요. 이 삼각형 같은 내용으로 이등변입니다. 이 각이 이등분돼 있었겠죠? I로 내심으로 선을 이었으니까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다시 억각. 그럼 얘는 두 밑각 같으니까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 AB의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는 AD까지 1번,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AD까지 길이에다가 여기는 BD까지 길이, 얘를 2번으로 할게요. 여기 5라고 써져 있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길이 AC까지 길이를 여기까지 A2를 3번이라고 부르고 CE까지 길이 얘를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AB에다가 AC의 길이를 더하라는 얘기는 1, 2, 3, 4를 더하란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이해 괜찮나요? AB, AC를 구하라는 얘기는 1, 2, 3, 4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각형 AB, ADE의 둘레를 구하라고 해도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등변이었잖아요. 그럼 이 변이 2가 되면 이 변 길이도 2가 돼요. 이등변이니까 같은 변. 여기도 파란색도 이등변이죠. 이쪽 변 길이 4라면 이쪽 변 길이도 4가 되고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해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을 더한 결론이 되고 결론은 얘네들이 같아진다 뜻이에요. 삼각형 ADE의 둘레값과 양변 길이,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이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D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길이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덧셈해서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등변, 얘도 이등변. 여기 5, 1이 오고 이 4, 1이 와서 합치게 되면 9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6번도 그런 내용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알아야지만 오늘 집에 갈 때 이제 과제 드리는 프린트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과제는요, 여기까지 일단 푸시고 나갈 때 프린트 하나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요? 네, 받아가세요. 네. 다음번 계속 테스트 봐요? 너 근데 어제 왜 안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너한테 전화는 안 했는데. 아, 어제 와야 됐었어요? 매일 이제 너 이제 저기 보강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와야 돼. 아니 쌤, 솔직히 날씨가 저렇게 안 좋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 안 했다고. 어제는 내가 그래서 내가 부를까 하다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놔뒀어요. 아니 쌤,
네, 주말 과제 잘 해오세요. 주말 과제 잘 해오세요. 네. 네, 얼른 가세요. 아니 쌤 저희 맨날 프린트 받아요? 배운 양에 복습을 하는 거죠. 배운 양에 대한 복습을 하는 거라고. 아니 뭐 그럼 그럼 아예 책으로 그냥 책을 묶어줄까? 아예 책으로 딱 묶어줄까? 이만큼? 아예 과제를 책으로 딱. 네. 그럼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요? 책으로 묶었으니까. 책으로 묶어놓는 건데. 더 많아져요. 왜요? 여기 군데 빼낸 거 있거든. 근데 책으로 만들면 빼낼 수가 없어요. 또 두고 와요. 아니야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래서 방학 때마다 맨날 테스트 봐요? 올 테스트? 때마다? 아니, 얘기했잖아. 쌤 진짜 30분 동안, 그러지 맙시다. 30분 동안 남아서 배운 내용 복습한다고. 아 복습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네? 그게 그거라고. 그 전날에 배운 거나 그날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 아니 이거 어차피 테스트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영어 아니. 때문에 바쁜데. 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직 중. 방학 때 열심히 해놔야. 그런 생각 아유, 너 좀 있으면 중3 돼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중3 되고, 좀 있으면 금방 고등학생도 너 금방 늙어. 지금도 늙었어, 너 밑에 잔주름 봐. 어떻게 할 거야? 눈옆에 김이 어떻게 할 거냐고. 쌤보다 절반. 꺼져. 아니. 꺼져. 근데 꺼져. 솔직히 듣기 싫어. 꺼지라고. 아니 근데 테스트 어떻게 매일 봐요? 꺼지라고. 네. 고생도 하셨어요.